만약 100세까지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료한 의사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100세가 넘어서도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는 약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엄격한 식단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똑같은 단순한 음식을 조용히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지켜온 비밀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82세이지만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평균이 85세이며 100세가 넘도록 걷고 요리하고 심지어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값비싼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105세까지 살았고 100세까지 현역으로 의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식사, 규칙적인 습관, 작은 기쁨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실천한 5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고 이 원칙들이 어떻게 60세 이후의 에너지와 소화력, 그리고 정신의 맑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류 하나 과식을 하고 하라하치부 원칙을 잇는 것. 겉보기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 그 자체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식탁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릇을 비우는 것, 어릴 적부터 음식 남기지 마라.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많이 먹는 게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푸짐한 식사는 좋은 대접으로 여겨지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철학이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수명을 자랑하는 이 지역에서는 100세를 넘겨도 요리하고 걷고 심지어 직접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라하치부라는 오래된 원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원칙이 왜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의식적으로 조금 덜 먹는 것만으로도 매일 섭취하는 열량이 줄고 체내 염증이 감소하며 장기들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없이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적절한 칼로리 제한이 수명 연장과 신진대사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인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항상 조금 덜 천천히 몸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식사했습니다. 결코 배부르게 식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습관이 자신의 활력과 또렷한 정신, 그리고 9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68세의 한국 여성 김미자 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평생 음식 남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 접시에 있는 것을 늘 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고 그로 인해 소화불량과 식곤증 불면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키나와의 식습관에 대한 글을 읽다가 하라하치부 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도중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솔직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말 배고픈 걸까? 아니면 습관처럼 먹고 있는 걸까?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숙면을 취했으며 식사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먹는 행위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 몸과의 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드시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수저를 내려놓고 숨을 쉬어보세요. 배가 70% 찼다고 느껴질 때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접시에 음식을 조금 남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류 둘째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온다고 믿는 것. 이제 우리는 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닭고기, 소고기, 햄 같은 육류가 건강한 식사의 필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처럼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활발히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주요 단백질원이 고기 굽는 곳이 아닌 텃밭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두부, 미소, 나토, 에다마메 같은 콩 기반 식품을 자연스럽게 섭취합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밥상에 김치가 늘 있는 것처럼 당연한 식습관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런 식물성 식품의 힘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콩에는 흔치 않은 완전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며 여성 호르몬 균형을 돕는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이 많아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콩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골밀도 향상, 인지기능 저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100세까지 진료를 계속한 전설적인 시게야키 히노하라 박사는 거의 매일 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소화를 가볍게 하며 90대에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사는 73세 은퇴자 박영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콩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상한 음식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 장수인들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실험해 보기로 했고 일주일에 2번 붉은 고기 대신 두부를 청경채, 마늘, 생강과 함께 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속도 편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혈압이 내려갔고 관절 통증이 줄었으며 오후마다 졸려서 자던 낮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렌틸콩, 검은콩, 두부 같은 음식을 일주일에 2번만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고 기분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류 셋째 발효 음식을 잊는 것.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노화 방지 습관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일본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발효 음식을 섭취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도 보조제도 유행하는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형태로 내려오는 발효 음식입니다. 일본
특히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이런 음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일본의 장수의사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매일 아침 미소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안 음식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일상의 의식이자 내면에서부터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식단에는 된장, 나토 절임, 채소 발효, 해조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유산균을 풍부하게 함유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포함하며 염증을 줄여 뇌와 관절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성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한국 고령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캡슐에 의존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발효 음식을 믿고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건 단순한 유산균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과 원재료가 어우러지는 시너지입니다. 이는 어떤 알약으로도 완전히 따라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한국에 사는 70세 은퇴 사서 김정자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복부 팽만감, 무거운 소화 식후, 포만감으로 고생했습니다. 수용성 섬유, 약국 효소, 고가의 유산균까지 모두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자연식품점에서 산 된장 한 병을 선물했고 김정자 씨는 간단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본처럼 따뜻한 물에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 아침에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단 전체를 바꾸지도 않았고 보조제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변화만으로 2주 만에 팽만감이 사라졌고 에너지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오후에 무거움은 가벼워졌고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됐습니다. 그 해답은 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 자연의 리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된장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거나 식초가 아닌 자연 발효 방식의 오이 피클을 곁들이거나 조금 더 시도해보고 싶다면 사워크라우트 콤부차 김치를 더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화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균형 있게 나이 들기 위한 길입니다. 오류, 넷째 탄수화물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이로움을 놓치는 것. 이제 한국 문화에서 널리 퍼진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보려 합니다. 탄수화물은 살을 찌우고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밥 줄이고 빵 끊고 국수도 안 되고 감자는 멀리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만약 일본에서 매일 먹는 어떤 탄수화물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준다면요. 일본의 오키나와는 100세 노인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데 이곳 식탁에 빠지지 않는 소박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색 고구마입니다. 보기만 예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루 칼로리의 60% 이상을 이 고구마에서 얻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고구마는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을 돕는 풍부한 식이섬유 심장과 면역력에 필수적인 칼륨과 비타민C가 가득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100세 넘게 진료와 강연을 이어간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 역시 흰쌀밥보다 자색 고구마를 더 자주 먹었습니다. 그는 이 고구마가 몸에 자극은 적고 보호력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자색 고구마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이제 친숙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69세의 예비 당뇨 환자인 이재우 씨는 몇 달째 무기력함과 피로, 식욕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탄수화물을 거의 모두 식단에서 제거했지만 오히려 더 지치고 간식에 대한 욕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사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에 설탕 없이 튀기지 않고 간단히 찐 일본 자색 고구마 반 컵을 추가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밤에도 폭식이 사라졌으며 혈당 수치도 몇 달 만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모든 탄수화물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일본처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려 할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어떤 탄수화물은 오히려 당신의 힘과 집중력 균형 있는 삶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환자를 돌본 의사의 마지막 교훈에 다다랐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훈은 접시 위에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둘러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보다 더 강력한 진실. 건강은 식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삶의 리듬과 태도, 그리고 기쁨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는 105세까지 살았지만 그 어떤 엄격한 식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고 음식을 금지나 허용으로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따랐던 것은 훨씬 더 깊고 단순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조용히 된장국 한 그릇을 마시고 짧게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몸에 대한 존중으로 식사를 절제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고 90이 넘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으며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자주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게 살고 싶다면 즐거워야 한다. 이제 71세의 한국 여성 박정희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저탄수화물 무설탕, 라이트 0% 같은 문구에 집착하며 수많은 식단을 전전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히노하라 박사의 삶을 읽고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깊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휴대폰도 이어폰도 없이 조용히 걷기 시작했고 식사는 천천히 여유 있게 했으며 오후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창틀에 허브를 심고 그저 자라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리듬이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건강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마음 리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음식 습관 변화들을 떠올리며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단백질을 세는 대신 조용한 아침을 세워보세요. 설탕을 줄이기보다 웃음을 늘려보세요. 식단만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도 함께 돌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기쁘게 시작하세요. 105세까지 웃으며 살아간 그 의사처럼요. 마무리하기 전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식습관과 선택 작지만 큰 결정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복잡한 규칙이나 무리한 식단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작은 일상의 지혜입니다. 시게아키 히노하라 박사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가 80% 찼을 때 멈추세요. 이 습관은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높이며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을 더하세요. 두부, 렌틸콩 에다마메는 만들기 쉽고 소화에 부담이 없으며 영양이 풍부합니다. 고기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발효 음식을 식단에 넣어보세요. 미소 한 숟가락, 사워크라우트 조금 자연 발효. 오이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일본 자색 고구마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혈관을 지키고 에너지를 안정시켜줍니다. 다섯째, 가볍게 살고 가볍게 먹고 자주 웃으세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리듬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함, 기쁨,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작은 습관이 당신의 심장과 뇌 소화력, 자립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된장 한 숟가락, 짧은 산책, 한 번 한 입 사이에 깊은 숨. 오늘 당신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래 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작고 꾸준한 한 걸음. 그리고 그걸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자색 고구마를 찌고 점심시간에 웃어보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인생에 단지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속에 진짜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